이처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7년간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0년도 의학분업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형,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에서 700명씩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는 1000명 가까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고 또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타기 위한 유발의료 수요도 증가하다 보니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돼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 수요 증가 속도에 비추어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2천 명으로 인구 대비해서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이 부족합니다.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 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습니다. 또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임상을 경험한 의사들이 바이오 메디컬 산업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의료인들의 기회와 활동 영역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은 당연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국부와 대규모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3년마다 나오는 보건 인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간호사 평균 소득의 약 5배로 의료인 간 소득 격차도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물론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여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지역 가입자인 퇴직자들은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료개혁 패키지의 핵심 사안입니다. 정부는 의사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의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의료 전달 체계 개선 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 R&D 투자도 크게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현장 민생 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어린이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 소아산부인과 의사, 간호사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잠도 못 자면서 고위험 산모와 중증 소아 환자들을 챙기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이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게 됐습니다.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도 이분들과 같이 환자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후배, 동료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여러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개혁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양재 하나로마트 현장을 방문해서 식료품 가격도 점검하고 장 보러 오신 분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과일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이 올라 장을 보는데 부담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 3.1%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가 2%대 수준으로 물가 관리를 하려던 선을 조금 넘었습니다. 물가가 2%대에서 3%로 오른 것은 주로 국제 유가와 과체류 등 농산물 가격의 강세가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OECD 주요 국가들도 농산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실정에 맞는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런 주요 국가의 가격 안정화 대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면 물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가격 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체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 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 단계의 담합행위와 불공정 관행 차단, 취약 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